상황의 3번 별로 어렵진 않아요. 맞잖아요. 딱 뭐 짤 거요. 이거요. 자, 소재가 moral excellence인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자꾸 이렇게 자, 도덕적 우수성, excellent, 탁월한, 능숙한, 우수한, 우수성, 도덕적 우수성. 그게 뭐예요? 착한 거죠. 그럼 쉽게 말해서 그냥 도덕적 우수성이라는 건 착한 거야. 근데 누구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도덕적 우수성은 무엇의 결과다? 습관과 반복의 결과라는 거야. repeat, repetition. 근데 비록 양보가 뒤에 나오네. 비록 현대 과학을 would suggest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야. 아니, suggest라는 게 제안하다기보다는 제시하다. 현대 과학이 이렇게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근데 뭐냐면 그것은 뭘 가지고 있다? innate, 선천적인, 타고난. innate 정리한 적 있어요. 인본이라든가 인트린식이라든가 이번에 안 하겠어요. 그 다음에 유전적 구성 요소, 제너틱, 유전적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현대과학이 제시해주긴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도덕적 우수성은 습관과 반복의 결과이다. 그러니까 얘들아, 이제 이게 또 우리 정규식인데 양보가 앞에 나오든 뒤에 나오든 양보절이 중요한 거야? 주절이 중요한 거야? 주절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 현대과학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반대거든요. 그러면 도덕적 우수성에 대해서 현대과학은 타고난 유전적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대요. 즉 선천적이라는 거야, 후천적이라는 거야? 현대과학은 선천적이라는 거야.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도덕적 우수성은 반복과 습관의 결과라는 건 선천이라는 거야, 후천이라는 거야? 후천이라는 거야. 반복이라는 건 태어날 때부터 보면 반복을 해. 태어난 다음에 엄마가 자꾸 혼내. 그 다음에 자꾸 반복적으로 내가 공부를 해. 아니, 노력을 해. 그러면은 도덕적 우수성이 생긴다는 거지. 다시 한번.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적 우수성을 후천적이라고 본 거고요. 근데 비록 현대과학이 이렇게도 해. 현대과학이 도덕적 우수성이라는 건 타고난 거고요. 유전적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게 선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이해되죠?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오케이? 선천적 내가 이따 정리할 거야. 이게 뒤에 또 얘기가 더 나와. 프로이드 나오고요. 이건 의미한대요. 뭘 의미하느냐? 도덕적 우수성이라는 게 will be broadly set, 넓게, 폭넓게 설정되어지는 거야. 도덕적 우수성이라는 게 넓게 설정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언제? Only in our lives. 우리의 삶에 이른 시기에 설정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얘가 착한지 안 착한지가 어렸을 때 설정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바로 이유가 되는 거죠. 어떤 이유냐면 왜 이 문제, 이 질문 뭐냐면 어떤 질문이냐면 How early to teach, 얼마나 일찍 그것을 가르칠지가 이렇게 이 문제가 이 얼마나 가르칠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의 이유가 된다는 거죠. 자, 또 내용 파악을 해야겠네요.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이게 뭘 의미한다?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도덕적 우수성이라는 게 습관과 반복에 의한 결과라는 거야. 즉 후천적이라는 거지. 이게 의미하는 건 도덕적 우수성이라는 건 우리의 삶에서 이른 시기에 설정되어지거든요. 그게 바로 이유가 되는 거야. 어떤 이유? 그걸 얼마나 일찍 가르칠지의 문제가 중요하게 된 이유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자, 하나씩 짚어볼게요. 이때 25를 가르쳐요. 얼마나 일찍 뭘 가르쳐야 되는 거야? moral excellence가 되겠죠. 도덕적 우수성을 얼마나 일찍 가르쳐 줘야 되는지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됐다는 거죠. 봐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적 우수성이 어떤 문제라고요? 후천적 문제예요. 근데 그게 언제 설정되어져? 일찍 설정되어져. 아기 때. 그러니까 결국 일찍 설정되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죽을 때까지 설정되어지면 솔직히 중간에 안 배워도 죽기 전에 알고 죽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기 때 설정되어지니까 도덕적 우수성을 몇 살 때부터 가르쳐야 될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너무 늦어버리면 그러니까 너무 늦게 가르치면 늦어버리기 때문에. 오케이? 이런 거예요. 자, 그다음
프로이드 다 했지?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한다? 어린 시기의 설정, 어린 시기에 이미 습관과 반복이 설정되어지기 때문에 어렸을 때 설정되어지고 그게 바로 이 얼마나 도덕적 우수성을 갖다가 일찍 가르칠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드 넘어갑니다. 프로이드는 보여줘요. 뭘 보여주냐면 We don't change our personality. 우리는 우리의 성격이 바꾸지 못한대요. 근데 언제는 much after 한참 뒤에는 근데 언제 age 5 5살 때라든가 아니면 or thereabout 그 근처인데 지금은 장소 개념이 아니라 시간 개념이기 때문에 그 무렵 그 즈음 프로이드는 뭐라 그랬냐 우리의 성격이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언제 5살이라든가 그 무렵이 지난 다음에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프로이드 입장에서는 우리의 도덕성, 우수성이 언제 만들어지는 거야? 5살? 이전에 만들어지는 거야. 왜 이후에는 안 바뀌니까. 알겠어요? 근데 바로 나오는데요. 참 독해서 프로이드 별로 안 좋아해요. 이 너무 독해서 프로이드가 좀 안 좋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프로이드라고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약간 또 같은 면도 있긴 하거든. 학설 같은 거 보면. 근데 독해서 잘 안 좋아해요. 근데 as in many other things 다른 많은 것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때 에즈가 뭐처럼이에요. 다른 많은 것들에서처럼 어때요? 프로이드가 틀렸다는 거죠. 야, 너 틀렸어 새끼야 병신아. 너 딴 데서 틀리잖아. 이번에도 틀렸어. 프로이드는 5살 이후에는 성격이 안 바뀌니까 5살 이전에 도덕적 우수성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했는데 너 또 틀린 거야. 자, 그러면 결국 이 글을 쓴 사람의 목적, 이제 주제가 뭐냐? 이제 특정합니다. 최근에 심리적 연구가 보여주는데 이러한 성격적 특징이 stabilize, 안정화되어져요. 성격적 특징이 안정화되어져요. 뭐야? 그 전까지는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지. 근데 언제 안정화되어지냐? Around age 30, 30살의 나이에 안정화되어진다는 게 최근의 심리학 연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30살 전까지는 불안정하다가 나이 30을 먹어야지 성격적 특징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어디냐? In both men and women, 남자든 여자든 남자도 30살, 여자도 30살 여자라고 먼저 철드는 거 아니고 남자라고 40살에 철드는 게 아니라 둘 다 30살에 그리고 무엇과 상관없이 이러한 민족성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백인은 일찍 성숙하고 황인은 늦게 성숙하고 그딴 거 없이 남자든 여자든 인종, 민족성과 상관없이 30살에 안정화가 되는 거죠. 내가 미리 해드린 이유는 요 ND의 병렬이 뭐예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병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둘 다에서도 30살에 안정화가 되고요. 인종과 민족성과 상관없이 30살에 안정화가 된다는 거죠. 성별과 인종과 상관없이 우리는 30살에 성격이 안정화되어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as가 원인으로 쓰였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as 인간의 뇌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both neuroanatomically 이것도 뭔데? neuro 하는 게 신경이고요. 그 다음에 anatomy라는 게 해부학이에요. 신경해부학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러한 인지적 기술의 관점에서 신경해부학적이든 인지적 기술적 관점으로부터는 언제까지 성장을 한다? 20세 중반까지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봐봐요. 20세 중반까지 성장한다는 건 그때까지 안정적이라는 거야, 불안정하다는 거야. 그치, 그쵸? 성장한다는 건 변할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좋은 쪽으로 변할 수 있지만 안 좋은 쪽으로. 갑자기 안 좋은 경험을 해갖고 이 새끼 또라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발전 성장한다는 건 그때까지는 변한다는 거고요. 안정적이 아닌데 20대 중반까지 성장하니까 몇 살이 돼야지 30살이 되어서야지 안정적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병렬을 갖다가 중요하지 않게 병렬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병렬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이 end는 in both men and women 남자 여자 둘 다에서 그 다음에 뒤쪽은 민족성과 관계없이의 병렬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병렬이야? both end들이 이건 눈에 잘 보이죠? 신경해부학적으로 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인지적 기술의 관점에서도 성장을 하는 거지.
근데 지금 내가 이 괄호친 부분이 병렬 때문에 보여준 거지만 중요한 건 아니야. 결국 30살까지는 30살 무렵에 안정화되는 이유가 뭐예요? 20대 중반까지 성장하기 때문에 인간의 뇌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글 길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주제 부분에서 우리가 내용 파악을 합니다. The advantage of this new understanding. 이러한 새로운 이해의 장점. 최근 연구의 장점이 뭐냐? We can be a bit more optimistic. 우리가 좀 더 낙관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보다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랑 프로이드 아저씨보다 더 낙관적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무엇에 관련해서 더 낙관적이 되냐? Being able to teach moral excellence. 도덕적 우수성을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더 낙관적일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이게 뭔 말이냐? 봐봐요. 단계를 정해줄게요. 현대 과학은 뭘 보여주냐면 도덕적 우수성이 타고난 거고요. 유전적 구성 요소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게 현대 과학인 거야. 그러면 현대 과학은 도덕적 우수성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냐 없다는 거야? 없다라는 거죠. 왜? 타고난 거 어떻게 가르쳐? 너는 태어날 때부터 쓰레기야. 그러면 가르쳐봤자 쓰레기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습관과 반복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시기에 설정이 돼버려.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기 때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아기 때 잘못 키우면 이제는 꽝이야. 돌이킬 수 없어. 나중에도 있을 때 쓰레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가르칠 수 있긴 하지만 빨리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일찍 가르칠지에 대한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프로이드는 몇 살부터는 안 바뀐다고 했어요? 5살. 그러면 가르치려면 몇 살때 가르쳐요? 5살 이전에 가르치면서. 5살 이전에 못 가르치면 아니 이제 제 새끼가 내 새끼 이쁘다 하다가 못 가르쳤어. 그럼 또 이 새끼 쓰레기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최근의 심리학 연구는 20대 중반까지 성장을 하니까 30대에 되어서야 안정이 되죠. 그럼 뭐예요? 30살까지는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거지. 알겠어요? 20살짜리도 때리면 말을 듣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도덕적 우수성을 가르칠 수 있다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낙관적인 건 뭐야? 늦게 뇌가 성장, 안정화된다는 게 제일 낙관적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순서를 매긴다면 솔직히 아리스토텔레스랑 프로이드가 둘 중에 누가 더 낙관적인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왜? 이른 나이에 설정되어진 거랑 5살 중에서 뭐가 더 먼저인지 난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봐봐요. 현대 과학을 1번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를 2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이드를 또 2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최근 심리학 연구가 3번이죠. 이런 내용이가 필요해. 결국 봐봐요. 1번은 도덕적 우수성이라는 건 선천적이다. 그렇죠? 근데 2번은 후천적이라지. 근데 일찍 결정되는 거야. 3번도 후천적이죠? 근데 늦게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셋 중에 제일 낙관적인 게 뭐야? 3번이 되는 거죠. 괜찮아. 나는 쳤지만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쓰레기고도 여러분들은 가르치면 돼. 아직까지는 배울 수 있어. 너는 10년 남았어. 10년. 제일 비관적인 게 현대과학이죠. 그러니까 오해요. 괜히 또 이상한 거 있어요. 아니 최근에 심리학 연구가 바로 현대과학이야. 몰라. 지금 이 현대과학이랑 심리학 연구는 전혀 딴 얘기야. 아니 지금 바로 이 순간에 그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서로 다른 연구를 하고 있을 수 있잖아. 결론이 달라. 이게 집 어때요 연구에. 얘가 제일 비관이야. 선천적이라는 게 도덕적 우수성은 못 가르쳤다는 거거든. 아리스토텔레스와 프로이드는 그래도 가르치지만 얘네는 너무 일찍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도 비관적이야. 가장 최근 심리학 연구가 가장 낙관적이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 이러한 새로운 이해. 이때의 새로운 이해가 뭐예요? 인간의 뇌가 30살이 되어야지만에 안정적이 된다. 아, 그러면 늦게 안정이 되네. 그럼 그 전까지 병신인가 발전을 못했으니까? 아니야. 거기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장점이 된다? 우리가 좀 더 낙관적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얘가 좀 이상한 또라이여도 가르치면 돼.
우리가 도덕적 우성을 가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 관련해서는 얘랑 얘는 같게 볼게요. 얘 2번으로 볼게요. 2번. 둘을 갖다 구별을 내가 못하겠어요. 몇 살인지 안 나와있기 때문에 얘네보다는 좀 더 낙관적이 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물론 당연히 1번보다는 훨씬 더 낙관적이 되겠죠. 됐죠? 다시 한번 도덕적 우수성이라는 건 물론 반대 의견도 있지만 후천적이구나. 근데 그게 늦게 안정화되어지구나. 그건 늦게까지 가르칠 수가 있겠구나. 희망이 있구나. 의 내용이 되겠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딱 좋은 글이니까 중간에 병렬이 좀 이상하게 한 병렬이 있는데 뭐 이런 쪽으로 문제는 안 나올 거고 이제 어쨌든 너 프로이드도 틀렸다는 거지. 너 그렇게 일찍 되는 거 아니야? 30살이 되어서야 안정화돼. 늦게까지 가르쳐도 돼. 가 되는 거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6강에 3개가 남았는데 맞나?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된 거야? 16-1 맞아요. 그쵸 16-1 빠졌지. 우리 앞에 빼본 거 없지 지금. 괜히 15강에 막 빠진 거 없고. 아 착각했어. 16강이 4개지 0번부터 시작해야 되지. 그치 0번이 아니라 1번부터 시작하려다 보니까 2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끝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0번부터 시작하니까 지금 3개 남은 거야. 이제 3개 남았습니다. 시험 범위가. 근데 이제 2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3개는 못하니까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자 가볼게요. 이거 내가 아까 이거 안 빠졌네. 아까 아까 뭐였어? 아이씨 대박이다 이거. 단백질. 직립보행뿐만 아니라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사냥을 하게 되니까 더 많은 단백질과 더 많은 지방을 얻게 돼갖고 육체적으로 성장했지만 정신적으로 뇌도 성장했다는 그 얘기할 때 요거 나온다는 요 관련성이 있다는 거 요거. 아 근데 진짜 조금만 관련돼 있네요. 많이 관련된 것도 아니고 얘는 뭐냐면 결국 그 얘기는 그 얘기야. 우리 뇌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갖다가 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 이거 정도는 그냥 흘려 들어봐요. 우리 뇌가 무게로는 2%를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몸무게가 예를 들어서 50kg이다. 100kg보다 50kg 가까운 게 많으니까 50kg이면 뇌 무게는 1kg이에요. 2%. 근데 부피가 5%를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무게보다는 부피가 더 비중이 큰 거야. 결국 뭐 속이 ቢ었다는 거지. 아니 뭐 대충 내가 무식하게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부피는 더 커. 근데 우리 뇌가 우리 전체 몸에서의 에너지 섭취량 중에 20%를 쓴대요. 그러니까 이 작은 기관이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야. 이 뇌가 제일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우리가 움직일 때 쓰는 에너지보다 생각할 때 쓰는 에너지가 효율적으로는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거죠. 비효율적으로.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뇌가 이 뇌의 성장을 우리 인간이 뇌를 발전시켰다는 게 굉장히 큰 모험이었대요. 그러니까 뇌를 발전시키니까 배가 빨리 고파. 그럼 빨리 많이 먹어야 돼. 고열량의 음식을. 근데 먹을 게 없어? 죽어. 그러니까 차라리 멍청하면은 밥 먹고 오래 살 수 있는데 근데 똑똑해지면서 배가 더 고픈 거야. 에너지 많이 쓰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갖다가 내가 지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고위험을 겪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뇌가 발전을 갖다 해갖고 성장해서 우리가 인류가 지구를 갖다가 정복해서 지구를 갖다 이제 다스리고 있잖아. 하여튼 뇌 과학이 굉장히 뭐 많이 얘기가 나와. 다 독해 나온 얘기야. 근데 여기서 뭐냐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니까 비효율적이잖아. 그래서 효율적이 되기 위해서 모든 정보를 다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야. 니네도 수업 시간에 내가 하는 얘기 다 안 듣잖아. 그렇잖아. 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면 피곤할걸, 배고플걸. 그러니까 적당히, 그렇지? 이런 얘기할 때는 적당히 있다가 이런 얘기가 더 잘 듣냐? 수업할 때는 집중했다가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거지. 뇌의 효율적인 이용력. 그러니까 봐봐요. 뇌는 비효율적인 기관이야. 근데 효율성을 위해서 선택을 한다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말장난 아다르고 어다를 수가 있다. 가볼게요. 뇌는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비싸요.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비싸다는 건 효율적이라는 거야, 비효율적이라는 거야? 비효율적이라는 거야. inefficient예요. 비효율적. 비싸. 돈이 많이 들어. 에너지를 열나 처먹어. 여기 나오잖아. 20%의 칼로리, 열량인데요. 우리가 섭취하는 열량 중에서 20%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에게? 뇌에게 동력을 공급하기. 뇌를 먹여 살리는데 우리가 섭취한 에너지의 열량의 20%가 사용된다니까. 많이 쓰는 거야. 뇌의 크기라든가 무게에 비해서. 부피가 5%인데 20분의 1인데 5분의 1을 가져가잖아. 오케이? 자, 내가 또 뭔 얘기 할까? 이거는 우리가 했잖아요.
이번 교과서를 하면서 내가 부분사 얘기했죠. 그러면 20포인트가 부분사인데요. calories 복수죠. 복수의 부분이니까 뭐 취급해? 복수 취급하죠. 20%가 주어인데 이 자리가 R가 되는 거야. 우리가 섭취하는 열량들 중에 20%가 뇌에게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말장난. 뇌는 이렇게 작동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어떻게?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려고 노력하죠. 근데 어떤 것이 가능한?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면 공부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졸라 똑똑하면. 근데 내가 멍청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치 이런 것처럼 내가 비효율적이니까 효율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약간 말이 좀 예시가 그렇게 하지만 내가 조금 머리가 약간 좀 딸려. 그러니까 우리 다 딸려. 그럼 평범한 사람 다 딸려. 그러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죠. 내가 천재면 시간적으로 효율을 안 써도 돼.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보면 다 외워지는데 우리가 약간 부족하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처럼 뇌는 에너지적 관점에서 비싸. 비효율적이야. 비효율적이니까 살아남으려면 효율적인 행동으로 작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의 말장난을 갖다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에너지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해했고, 아, 비효율적이니까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되는구나. 이걸 이해했다면 그 방식이 나옵니다. 그게 선택과 집중이에요. 자, 그러면 that means 그건 뭘 의미해?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작동하려고 노력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processing only the minimum amount of information. 정보의 최소한의 양만을 처리하는 거야. 근데 이 정보가 어디로부터 와요? 우리의 감각으로부터 오는 거죠. 근데 뭐 하기 위해 필요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내비게이트, 탐색? 세상의 내비게이터 알죠? 길 찾아가는 거. 이 세상의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필요로 되어지는 최소한의 양만을 처리하는 게 바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다. 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that we need 우리가 필요로 해요. 뭐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탐색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끊어드릴게요. 세상을 탐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해요. 자, 이게 된 뭘까요? 그쵸, 못 가는데요. 불완전한 건 need 뒤에가 불완전하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탐색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건 감각일까요? 정보일까요? 그치? 그러니까 from our senses가 바로 목적.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얘기한 거야.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정보가 필요할 거 아니야. 아니 물론 감각도 필요하죠. 시각도 필요해. 눈이 안 보이면 못 살아. 귀가 안 들리면 못 살아. 하지만 그 감각 기관들로 들어오는 정보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눈이 없어도 보이면 되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귀가 없어도 들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럴 수 있잖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제 뇌에다가 청각 기관을 심어버리면 귀가 없어도 들리니까 그 정보가 필요하죠. 근데 그 정보의 양 중에 최소한의 양만을 처리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왜? 효율적이 되니까 100이라는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 중에 필요한 최소한의 50만, 20만을 처리한다는 게 바로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얘들아, and then 이때 이 대시 뭐예요? 뭘 가리키죠? 뭐가 이 최소한의 양의 정보만을 처리한다는 걸 의미해? 뇌가 효율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려고 노력한다는 게 바로 최소한의 것만을 처리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의 대신 앞문장 전체예요. 오케이? 이 앞문장 브레인즈부터 이 팝송까지 그 얘기는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냐? and that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인데 앞에 컴마까지 있어줘요. 그 다음에 이때 대시 앞문장 전체를 가리킨대요. 그럼 이때 대시 and 대시 한 단어로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고등학교 2학년들이 알아요. 이런 변형 and 대시 위치가 되는 거예요. which means 너무 좋아 너무 좋아. which means 그게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독해 우리 말해봤잖아. 컴마 which 그것이 which means 뭘 의미한다? 이런 걸 의미한다. and 대시 which means가 돼. and that means가 which means가 되는 거야. 이런 거 좀 알아야 돼. 자, 그럼 이제부터 최소한의 정보만을 갖다가 처리하기 위한 우리 인간의 뇌 활동입니다. 신경과학자들 또는 두뇌 과학자들, 신경과학자나 뇌과학자나 똑같은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신경과학자들이
처음이 아니야. 근데 뭔 처음이 아니냐면 to discover 발견한 처음이 아니래요. 뭘 발견했냐면 fixing your gaze on something 네가 무언가에다가 시선 gaze 이거 보는 거거든.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것이 is no guarantee 그걸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보장은 아니라는 걸 발견한 최초가 아니라는 거야. 봐봐요. 니네가 지금 그러면 안 되지만 칠판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니네가 실제로 이걸 보고 있다는 걸 보장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시선은 여기 고정되어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발견한 사람들이 신경과학자들이 최초가 아니래. 이게 뭔 말이에요? 신경과학자 이전에도 이렇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야. 나도 알고 있었어. 나는 보고 있긴 하지만 나를 안 본다는 거지. 그렇죠?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뭔가 눈은 여기 있는데 이 정보를 보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이건 신경과학자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알고 있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누가 알았냐면 medicine, 마술사들이 figure this out. 이걸 오래전에 파악했어요. 이걸 오래전에 이해했어요. figured this out. 이것도 졸라 유치한 문법인데 figure, 파악하다, 이해하다의 동사예요. 물론 out까지 해서 out이 부사죠. 동사 부사면 대명사가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야? 이거 써놓고도 이게 중요한 문법 아닌데 figured out this 하면 돼야 안 돼. 그거 안 된다는 거야. pick me up이야, pick up이야. pick me up, pick me. 옛날에 있어요 그거. 프라디스 101인가 101인가 하여튼간에 그럴 때 그런 거지. 아이돌 pick me up. 그러니까 pick up me가 아니라 pick me up. 이거죠. 동사 부사일 때는 가운데 대명사가 들어간다. 이 문법인데 아니 솔직히 이게 나오는 것보단 이때 디스가 뭘 가리키는지를 읽어줘. 마술사들이 뭘 파악했을까요? 네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 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그 뒤에 나오는데 마술하다 보면 뭐 이렇게 뭐 그 컵 같은 거 옮긴다면 어디 있어 뭐 이런 다음에 뭐 카드 막 그 니네 보고 있지? 보고 있는데 실제로 보는 게 아니야. 이런 거야. 이걸 알고 있으니까 그걸 손에서 속임수를 하는 거죠. 눈은 여기를 보고 있는데 실제로 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여기다가 어떤 트릭, 스킬을 써갖고 그래서 이때 디스는 앞문장이고요. 근데 오래전에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by directing your attention 여러분들의 관심을 이쪽으로 지향시킴으로써 그들은 속임수를 수행하는 거야. 근데 어떤 채로 with their hands in full view with their hands in full view 뭐예요? 이 그들의 손을 어떻게 한 채로 완전히 보이게 한 채로 마술사가 마술을 하는데 뭐 카드 마술 한다고 쳐봐요. 근데 카드 마술 갖다가 손에서 숨겨갖고 저는 이런 다음에 뿅 이러면 저 병신 좀 뭐 하는 거야 이러니까 보여야지. 카드가 보이는 손이 보이는 상태에서 바뀌었죠? 신기하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관심을 집중시켜야 봐봐 해놓고는 보이는 데에서 마술을 속임수를 쓰는 거죠. 오케이? 보이게 해놓고는 하지만 보는 게 아니거든. 오케이? 그러면 그들의 행동은 뭐래? 마술사의 행동은 give away. 이게 give away가 줘버리다 이 뜻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폭로하다, 드러내다, 노출하다, 드러내는 거야. 뭘? 여기서 이 게임이 자기들의 이 게임 마술사의 게임 속임수예요. 그 속임수를 보여줘요. 속임수를 보여주면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만 보여주면서도 그들은 rest assured 안심하는 거야. assure가 안심하는 건데 rest까지 써갖고 약간 이런 느낌. 안심하면서 rest.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보여주면서도 괜찮아. 근데 뭘 안심하냐면 너의 뇌가 이러한 시각적 장면에서 오직 작은 조각만을 처리할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야. 보고 있지만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심을 하는 거죠. 보여주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대상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내가 제대로 보고 있다는 보장은 아니라는 걸 신경과학자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마술사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술사들은 손을 다 드러난 상태로 야 봐봐 이렇게 마술을 하는데 속임수가 다 드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이거 안 걸리겠지라고 안심하고 있죠. 어차피 관객들의 뇌가 보이는 이런 시각적 장면 중에서 작은 부분만 처리할 거니까 어차피 이건 모를 테니까. 그러는 거죠. 오케이? 마스터 얘기 끝났고요.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 모든 것이 도와줘요. 뭘 도와줘요? explain,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죠. 뭘 설명하느냐? prevalence, 만연이 뭐예요? 널리 퍼져 있다는 거지. 무엇에? 교통사고의 만연을 설명해줘요. 아니 그러니까 만연돼 있다는 건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야, 적게 난다는 거야? 많이 난다는 거야.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이게 만연이에요.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멀리 퍼져 있어요. 널리. 근데 어떤 교통사고냐면 안타깝긴 하지만 교통사고도 장소적 개념이에요. 교통사고에서 발생하잖아. 사건이. 그러니까 교통사고에서 부딪힘, 사망 뭐 이런 게 손해 이게 발생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인데요. 운전자가 보행자를 쳐버리는 거야. 근데 어떻게? In plain view, 분명히 보이는 상황에서 분명히 보이는데 안타깝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앞을 보고 있으면서 머릿속으로 오늘 와이프한테 혼나겠다 이런 거 하려고 보면 그냥 끼리 켜버린 거죠. 안타깝긴 한데 그 다음에 컬라이드 충돌을 해요. 근데 누구랑? 바로 앞에 있는 차랑 충돌을 하죠. 그러니까 차가 갑자기 껴든 것도 아니고 원래 내 앞에 있었거든? 내가 그 차 따라가고 있었거든? 물론 많지는 않아요. 약간 좀 이런 거는 좀 약간 요즘에 급발진 그런 사고도 있긴 하지만 쉽지는 않네. 이해가 뭐 이렇게 핸드폰 통화하거나 다른 데 정신 팔리거나 이런 경우로 어떻게 앞에 있는 차를 꼬라박어? 하여간 그럴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앞에 있는 보행자가 보이고 그 다음에 앞차가 보이지만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니까 그렇지 이제 막 앞에 차에 집중 안 하잖아. 막 번호판 보고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다시 한번 이것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떤 시선을 고정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보는 걸 보장하지 않구나. 마스터처럼 보는데도 아주 그 중에 일부의 정보만을 처리하고 있구나. 이것이 뭘 설명해줘요? 교통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는 거지. 어떤 교통사고예요? 그놈이지만 운전자놈이 앞에 분명히 보이는 보행자를 쳐버리고요. 바로 앞에 있는 자동차랑 충돌해버리는 게 바로 교통사고의 내용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때 일이치 where 이거 where 교통사고에서 쳐버리고 부딪히잖아. 충돌하잖아. 그래서 in many of these cases 이 경우들 중에 많은 경우에 교통사고 중에 많은 경우에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눈은 분명히 포인티드 이쪽을 향하고 있어요. 어디로? 올바른 방향으로. 운전하면서 눈 감고 있는 거 아니고 뒤 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운전할 때 눈은 앞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시선이 그쪽으로 고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눈은 보고 있으나 뇌는 정말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뇌가 병신이야? 아니야. 모든 시각적 정보를 다 처리하다 보면 뇌가 빡세,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차를 갖다 따라가다 보면 앞차가 계속 그 자리에 있잖아. 그러면 누가 안 껴들고 그러잖아. 그러면 그다음부터 그 정보가 중요한 정보가 아니래. 그러다 보면 있구나 하면서 보고 있으면서도 신경을 안 써. 근데 앞차가 띡 써버리면 쿵이 되는 거죠. 색깔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변화가 생기면 신경을 쓰는데 계속 앞에 있으면 이 정보는 중요한 정보가 아니다 보니까 신경을 덜 쓰다 보니까 이런 교통사고가 생기는 거죠. 결국 이게 바로 효율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모든 정보를 다 처리하지 않는 최소한의 처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교통사고가 난다고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야. 우리 뇌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다는 거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효율적이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는 게 되겠어요. 시간 10분 남았는데 하나 더 시작하면 어차피 끝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66-2를 아니라 지금 2개 남았어요. 2개. 이제 시험 범위에서는 요거 투자와 소비 그 다음에 뭐였지? 이 노인들한테 이제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이 두 개네요. 이게 좀 기네. 오케이. 2개 남긴 상태에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16강 A 뭐까지 자, 그럼 이제 숙제를 좀 알려드릴 건데요. 숙제는 이제 교과서 문제는 심화까지는 풀었고 7자 심화까지는
교과서 교재 이거 내가 문제 풀려고 그러면 채점까지 하시죠? 그죠? 가급적이면 바로바로 채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머릿속에 남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솔직히 우리가 정규 때는 숙제한 다음에 그거 풀이해주잖아. 내가 독해 틀리고 풀이해주고 문법 틀리고 풀이해주고. 근데 솔직히 내신은 난 진짜 나의 생각인데 그 예상 문제, 변형 문제 그 풀이 난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해.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풀고 그 다음에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오답에 대한 해설을 보고 그런데도 모르겠으면 그때 물어보는 거야. 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상한 문제면 약간 걸러라. 아니면 좋은 문제면 설명을 해주고.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건 여러분의 학습에 대한 확인인 거지. 그 문제가 그냥 나올 것도 아닌데 뭘 그걸 또 다 풀고 앉아있어. 틀린 거를. 자기가 알아서 해결을 해야 돼요. 내가 한 번이라도 내가 이 수업을 해주는 게 맞지. 내가 이 내용에 대한 수업을 해주는 게 맞지. 그 문제 풀어주는 건 내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 자기가 개별적으로 하셔야 돼요. 정규와는 다른 거잖아. 정규에서는 그 문제 틀리는 게 중요하지. 그 문제를 맞춰야 되니까. 그 기출이 똑같은 유형으로 그러니까 같은 기출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내신의 예상 문제는 정말 예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떻게 그 선생님의 문제를 맞추겠어요. 어쨌든 운 좋게 비슷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교재를 오늘 받았죠. 모의 교재를 풀어야 되는데 몇 강이냐면 여러분들 3강부터는 수연이 문제 살짝 보기 양을 해야 어떻겠지. 내신 교재 보면 이게 번호고죠. 근데 내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그거 뺐죠. 그러니까 이건 문제밖에 없어요. 문제밖에. 그리고 내가 답지 답지 줬죠. 네. 그렇지. 이게 답지야. 그러니까 아프다. 너무 아프다. 이것도 좀. 오씨. 진짜 이거 4개니까 64문제. 한 강의가 64문제인데. 그래, 우리 시험 얼마 남았는데 3, 4강은 풀자. 3, 4강. 아니야. 이 방법보다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게 한 지문당 문제가 16개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몰빵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자. 3, 4, 5, 6강까지를 아니야 7강까지를 다 푸는 게 아니라 8문제씩 그러니까 절반을 주는 거죠. 16문제씩이 있는데 이게 더 낫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그 지문에 대해서 8문제를 다 풀면 그러면 좀 낫잖아. 이제 그리고 그 이후 거는 개별적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전체적으로 다양한 지문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숙제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은 3과 클리닉 했으니까 아니 스페셜 레슨이죠. 교과서가. 클리닉은 올포로 다시 돌아와서 올포에 다음 주 화요일날 클리닉에 11, 12, 13강 11, 12, 13강 당연히 뺄 거 다 빼고 나서 11, 12, 13강에 대한 클리닉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단어는 이날이 6, 7, 11강 단어를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 토요일에 대한 얘기죠. 토요일 수업에 대한. 토요일 수업은 12, 13, 14가 아니죠. 12, 우리가 오늘 3, 4, 5였으니까 6, 7, 11 맞고 12, 13, 15, 16 강의 단어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말아보지만 빠지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토요일까지 6, 7, 11강 외우고 이때는 12부터 12, 13, 16, 15, 16 단어 외울 때 빠지는 건 외우시나요? 그쵸. 그러면 빠지는 거 외우지. 지금 내가 다시 프린트 주고 있잖아. 거기는 빠진 거 다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그 프린트 기준으로만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수고했고 어쨌든 어쩌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진도는 여유가 생겼어요. 교재를 삼성으로 치고 오케이, 이제 시험은 거의 2주 남짓밖에